일본의 한 정치평론지에 칼럼이 게재되었는데요. 이 칼럼이 일본 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제목은 한국 방위산업의 약화를 노려라 인데요. 내용의 핵심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성장하도록 방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방위산업이 망하면 한국의 군사력도 약해질 것이고 그 틈을 일본이 이용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참 황당한 논리이죠. 자,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방위산업의 격차가 어느 정도이길래 일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박 작가의 지식연구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올해 7월 폴란드와 무려 20조 원의 방산 계약을 맺기로 했죠.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기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성공했습니다. 만약에 이 계약들이 다 이행이 되면요, 폴란드의 군사력은 유럽에서 최강국 수준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아랍에미리트와 4조 2천억 원 규모의 청궁2 계약을 맺었죠. 단일 무기로는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현재 호주,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에서 2021년 이 5년 기준으로 세계 방산시장 수출 점유율에서 8위를 차지했습니다. 2.8%인데요. 이 비율이 낮아 보이지만 그동안의 성장률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 이전 5년 대비 무려 177%나 급상승을 했죠.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성장률 1위입니다. 자, 2위가 프랑스인데요. 59%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밖에 없습니다. 미국 CNN에서도 이 한국 방위산업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의 성장에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CNN은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라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런 평가를 내보냈죠. 한국의 군사장비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위력이 매우 강력한 대안이다. 사실 폴란드의 경우는 원래 한국에서 무기를 구입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택지가 오로지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물량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조건으로 맞춰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은 전차나 자주포 같은 이 재래식 무기보다는 이제 전투기라든지 아니면 최첨단 무기로 이 방향성을 많이 전환한 상황이죠. 그리고 방산 1위 국가답게 2025년까지의 계약이 이미 다 차 있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냉전시대 이후 계속해서 재래식 무기의 수량을 줄여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조차 없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죠. 북한과의 대치 때문에 방위산업이 더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 방위산업은요, 빠른 공급 능력, 우수한 성능, 그리고 다양한 지원책과 AS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하죠. 현재 K9 자주포는 글로벌 점유율에서 50%가 넘습니다. K2 전차도 엄청난 능력을 인정받아서 미국의 주력 전차인 M1 에이브람스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육군 무기 체계에서 한국은 실제로 세계 최정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격은 미국의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하죠. 자, 그러면 한국의 방위산업과 일본의 방위산업은 어느 정도의 격차가 날까요? 일본은 전후 평화주의 노선을 강조하기 위해서 1967년 공산권과 분쟁 지역의 수출을 금지하는 무기 수출 3원칙을 공식화했습니다. 자, 그런데 2013년 느닷없이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원칙을 47년 만에 폐기해버립니다. 바로 고인이 된 아베와 자민당이 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의 방산 수출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원칙 개정 이후 딱 한 건의 수출 계약에만 성공합니다. 2020년 미쓰비시 전기가 필리핀에 감시 레이더를 수출한 것이 전부이죠. 일본 방산기업들은 수출 계약에 연거푸 실패를 거듭했는데요. 가장 쓰라린 실패는 호주의 C-1000 사업입니다. 당시 호주 총리는 토니 에버시였는데요. 친일 노선을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 도입을 적극 추진했는데 정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프랑스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현재 한국과 일본의 방위 산업은 몇 배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근처에도 없습니다. 현재 한국은 호주와 2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화의 레드백 장갑차와 독일 링스 장갑차가 최종 후보로 올라서 경합을 벌이고 있죠. 만약 이 사업도 수주에 성공한다면 올해 한국의 세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은 8위에서 5위권으로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앞에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만 남게 됩니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을 한국이 제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한국이 5대 수출국에 오르려면 현실적으로 기술력 측면에서 넘어야 할 산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 기술력에 대해서 더욱더 경쟁력을 높여야지만 우리가 5위권을 꾸준히 수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서 소개해드린 일본의 칼럼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세상에 방산 기업이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유독 일본은 한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만큼 한국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 질투, 결정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요미우리나 아사히 신문 같은 일본의 메이저 언론들은요, 한국의 방위 산업을 자주 주요한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한국의 방위 산업이 이 아시아권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 작가의 지식연구소였습니다.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